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광우 86번가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광우 대표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한 10년간 일하신 투자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이제 그만두시고 유튜버로 변신하셔가지고 지금 86번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타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2023년 시장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뭐 작년 말부터 이제 증권사들이 쭉 올해 이제 장세 전망을 쭉 하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이제 상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일각에서는 또 상고하고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광우 대표께서는 올해 장세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이 워낙에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증시는 21년도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음. 하락을 보여왔는데 예. 올해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기대해 볼 게 오히려 많지 않느냐. 저는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게 많다. 계속 고다.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것 음. 같아요. 뭐 기업 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도 그럴 것이고 또 침체에 대한 우려나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한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나 소위 말해서 경기에 아주 민감하다고 얘기하는 예. 그런 시클리컬 기업들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음. 근데 이 기업들의 투자 전략 자체가 적자이거나 고퍼일 때 사가지고서 음. 그 다음에 이익이 잘 나는 저퍼일 때 팔아야 된다. 예. 여기에 딱 부합하는 기업들이고 음. 한국 시장이 크게 봐서는 하나의 그런 시클리컬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뭐 빠질 때도 음. 보시면 남들보다 먼저 빠지기 시작을 예. 했어요. 이익은 좋은데 반대로 또 안 좋다라는 것이 혹시 여기서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가 할 때 글로벌에서는 거의 제일 먼저 반응하는 또 시장이라고도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슈를 하나 좀 짚어보죠.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증시를 괴롭혔던 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괴롭혔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긴축 두 가지 악재로 크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요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내려가지 음.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각종 선행 좀 데이터들이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은 미국의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그 ISM 제조업 PMI의 음. 지불 가격 요것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그런 이제 네. 코릴레이션이 잘 나오더라고요. 음.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지불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군요. 예. 그 미국의 CPI도 좀 이 부분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까. 더불어서 뭐 가령 중고차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운임 지수라든지요. 혹은 뭐 그 이외에도 또 그 근원 CPI의 경우에는 예. 미국의 그 이제 구인 잡 오프닝이 또 음.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음. 선행성을 가지는데 요것도 또 지난 6개월간은 내려오고 조금씩 있어서 줄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뭐 이와 더불어서 집값도 결국 시차의 문제이지 음. 쉘터 쪽에선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 올해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음.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에서 수요 측면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많이 돈을 풀었고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하니 수요 발해 거기다 임금 인상 발해 이런 인플레는 떨어지기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고 그 사이에 공급망 교란이란 것도 있어서 네. 공급 교란에 따른 물가 상승도 분명히 있었다는 음.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키워드였던 중국마저도 제로 코로나를 철폐를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 올해 한 중순 정도 되면 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교란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을 때 진짜 우리한테 딱 남아있는 근원적인 과거보다 증가한 인플레 요인이 어느 정도냐만 살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이 되면 꽤 많이 상승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연준에서 제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게 근원 PC 물가지수를 네.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게 한 3%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연말에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긴축도 상당히 속도를 줄일 것 같은데요. 일단 12월에 빅스타 펴서 기존보다 이제
좀 속도를 줄였어요. 그럼 네네. 예, 미국의 긴축은 올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그 사실 요즘에 연준 위원들의 말하는 그 세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강도는 매우 높습니다. 음, 그런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 가지고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음. 매 회의 때마다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네. 결정하겠다이다 보니까는 결국 데이터 노름이라고 음, 생각을 음, 하고요. 음, 음, 데이터가 좀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음. 하며 뭐 물가죠. 그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결국은 매파성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채권 시장에서 채권 선물에다가 프라이싱 하는 거 음. 약간 격차가 예, 있는데 약간 동상이몽이라고 말을 예, 하기도 예,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순수하게 그냥 데이터에 대한 향후 음, 예상치의 차이일 뿐이다이고 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에 따라서 예. 뭐 조금 빠르게 내려온다 그러면 연준도 매파성은 빨리 거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한 3월쯤이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래도 쭉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주류인 것 같은데 그럼 뭐 금리 높은 금리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완전히 인플레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한 가지 좀 힌트가 되는 게 있어서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예. 어떤 거냐 하면은 뭐 연준에서 여러 그 사실 요번에 테이퍼링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음. 과거와는 다르게 정확한 숫자 제시를 하지를 않고서 네. 지금 긴축에 그렇죠. 나가고 예. 있습니다. 음. 옛날에는 뭐 인플레 2.5, 음. 뭐 실업률 6.5 이런 거를 명확히 제시했는데 네. 이번엔 그게 없거든요. 음. 근데 좀 한 가지 제시가 된 것이 그 지금 뉴욕 연은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네. 근원 PC 물가 대비해 음. 가지고서 한 1.5% 포인트 정도 기준금리가 높으면 음. 이거는 물가를 잡기에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인 것 같다라고 최근에 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보게 되면 네. 지난 12월 달하고 9월 달에 점도표에 찍혀 있는 음. 금리 추이 그리고 경제 전망에 찍혀 있는 근원 PC 추이를 보게 되면 23년, 24년 모두 1.5에서 1.6% 정도 근원 PC보다 점도표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그래서 예. 근원 음. PC가 좀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음.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1.5 정도 높으면 음.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거에 맞춰서 내릴 수도 예, 예, 있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계속 나온 게 경기 침체 우려는 있잖아요. 미국 네, 경제가 맞습니다. 연착륙, 경착륙 어디로 할까 지금 논란이 많은데 어느 쪽으로 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일단 거의 침체는 확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뭐 침체가 오더라도 좀 약하지 않겠냐. 음. 혹은 아주 운이 좋다라고 하면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이 결국은 실업의 급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이 많이 늘어나면은 가게가 소비할 여력도 줄어들고 침체가 음. 깊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그 고용 시장이 미국이 아주 독특함이 있다 보니까 음. 실업이 그렇게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 가지는 지금 실업자 대비해서 구인 공고 나와 있는 게 너무 네. 많다라는 거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그 구인부터 사라질 거다라고 음. 보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 해고보다는 그게 먼저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경기가 나빠질 때 구인 공고가 한 200만 개 줄고 1, 200만 음. 개 줄고 해고가 뭐 300, 500만 명 늘었다면 음. 지금은 구인 공고가 한 500만 개, 600만 개 줄어들고 음. 그다음에 해고는 실제로 100만 개, 200만 개만 늘어도 음. 경기가 이제 충분히 경기에 따른 일자리의 줄어듦은 반영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러면은 실업률이 4%대가 네. 되거든요. 그거는 깊은 침체하고는 아주 음. 멀다 생각하고요. 혹여나 운이 좋으면은 지금 미국 고용 시장에 그 아주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화이트 칼라 쪽에서는 해고가 나오고 블루 칼라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그렇죠. 그래서 음. 합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또 그렇게까지 이탈이 될까 네. 기업들이 뭐 해고를 많이 할까란 합쳐놓고 보면은요. 음. 그러면은 잘하면 좀 침체를 피해갈 수 네. 있는 구멍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약간 말씀하신 게 약간 골드만삭스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빅테크에서 지금 많이 해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전체 고용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예, 예,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제 한국 증시로 좀 돌아와서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의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네, 네. 작년 뭐 하반기부터 이제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이 상당히 힘든데 올해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 수출 데이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이다 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지 음. 않느냐이고요. 그리고 23년도 4월부터는 네.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이때부터는 좀 기대할 게 많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출이 지금 부진한데 그 부진의 주요 요인은 아무래도 중국 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시게 되면 대중 수출이 작년 22년도 1월에서 3월은 두 자릿대 증가를 했었어요. 음음음. 그러다가 3월 말부터 갑자기 상해 대봉쇄에 확 네. 나서게 되면서 음. 4월부터 마이너스 전환됐고 그다음부터 그 마이너스 폭이 계속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는 뭐 제로 코로나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초기에 저희도 뭐 오미크론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때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음. 초기에는 확진자가 또 좀 늘어나고 좀 위축이 되다 결국에는 이게 풀려나가는 그림일 텐데 네. 그럼 중국도 시간의 문제이지 한 뭐 1분기, 2분기 정도 되면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 4월부터가 굉장히 기저가 났거든요, 네. 중국이. 그럼 그때부터는 소위 낮은 기저 때문에라도 음. 우리 수출이 좀 회복하는 그림이 완연히 나타나 보이게 될 수 있을 것 음. 같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 시기나 뭐 그다음에 긍정적인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이 상당히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두 가지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에서 중국 갔다가 미국 가는 그런 수출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네. 반대로 미중 갈등 때문에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또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요건 네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공급망을 뭐 미국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거의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더 짓겠다, 완공이 언제다 이런 것들이 시기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IRA에 따라 가지고서 미국산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음. 가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직접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또 뭐 그 이제 베트남을 거쳐서 가거나 음. 여러 가지들 경로들은 네. 그 경로들대로 좀 있을 것 같고요. 음.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음. 중국 자체가 제로 코로나에 따른 타격을 너무 심하게 네. 입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그냥 없애기만 해도 우리 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인데 뭐 숫자로 말씀드리자면은 골드만에서 작년에 상해 대봉쇄로 네. 중국이 입은 피해가 GDP에서 마이너스 한 2.2%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나올 정도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음. 컸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의 이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철폐라든지 네.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완화 나오는 거는 진짜 중국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음. 것이거든요. 음. 그러면 각종 부양책들이 올해 계속 나오게 되면 네. 우리는 바로 옆에 있으니 뭐라도 하나 콩고물이 떨어질 수밖에 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올해 이슈가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이미 가시가 됐는데 이게 과연 우리 뭐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또 하나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환율에 있어 가지고서 그다음에 내외 금리 차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진국들의 경우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내외 금리 차로 설명되는 면이 많은데 음. 한국의 경우에는 그게 과거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과거에 어느 정도 차이 났었는데 괜찮았다라는 경험론적 관점에서 음. 저희가 뭐 한 1% 초반 정도까지는 차이 나도 과거에 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더라 네. 정도를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한국도 예예 그렇고. 예. 생각을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만약 우리가 뭐 3% 중반 후반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이 5% 초반 정도까지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 벌어졌을 때보다는 조금 더 벌어지기는 하지만은 네. 그 정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발생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 해외 투자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 네. 저기 해외 환해지 비중이 음. 굉장히 낮습니다. 음음.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 네. 자체가 정부가 카드가 저는 힘 있는 카드가 있을 때는 함부로 맞서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잠깐 얘기 나오다가 끝난 거긴 한데 우리 환율이 1,500원 간다는 얘기 나올 때에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유보 자금들이 국내에 못 들어오는 게 많은데 혜택을 줘서 들어오게 환류하도록 만들면 네. 환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도 그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가 카드가 좀 강한 게 음.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뭐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짚어봤는데 전략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올해 증시가 지금 상당히 좀 그래도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한국 투자자 그러면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계속 반도체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 네. 증시에서 뭐 어떤 걸 좀 보면 될까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네. 대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뭐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느냐 음. 아니냐가 일단 저는 첫 번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에 지금 반도체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음. 재고도 너무 많고 이익도 어닝 쇼크가 막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럴 때 역시나 다시 기억하실 점이 이게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고요. 음. 최악의 상황일 때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다 반영돼서 이주가이고 음. 그럴 때 매수들이 들어올 수 음.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삼성에서도 만약 물량 조절을 한다라는 음. 얘기가 정말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음. 하면 그러면은 반도체가 보통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기 한 1, 2분기 전 음. 정도 그러니까는 이익 기준으로요. 그럴 때부터 네. 반등을 시작을 과거에도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23년 2분기가 음. 어닝 모멘텀으로 봤을 땐 최악을 지나지 않겠냐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정도의 그 막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럼 굉장히 합리적인 수급이다라 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하실 만한 점, 네. 저는 말씀드리자면 뭐 특정 섹터나 그런 건 음. 아니고 주주 행동주의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주주 가치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네. 나라이지 않습니까? 음. 근데 미국이 예가 될 텐데 미국이 좀 약간 저는 평행 이론이 혹시 있을 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중반에 엄청나게 인플레가 오고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네. 그 이후부터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욕구가 많이 음. 올라갔었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음. 차별화되게. 왜냐하면은 주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내놔라 음. 하는 것이고 그 여력 있는 기업들은 내놓을 수가 있는 음. 거고 차별화된 퍼포먼스가 네.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도 70년 음. 중반부터 해서 뭐 이제 신문사 음. 투자한 거에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발행 주식 중에서 40%를 자사주에 사서 소각해 버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텔레다인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90%를 소각을 해 음. 버립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좀 나타날 음.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제로 또 행동주의 펀드들도 지금 음. 뭐 이렇게 성과를 거두거나 혹은 또 적극 주장한 데가 많이 음. 느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크게 봤었을 때에 네. 우리 증시의 소위 뭐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음. 연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작년 약세장을 겪다 보니까 시장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줄 수 있는 조언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 저희가 투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그랬을 때 본인한테 저 뭐 주식을 꼭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잘 맞는 본인 성향이 있으실 거거든요. 뭐 안전 지향도 있고 위험 음. 지향도 있고. 근데 그러기에 지난 2년 3년의 시간이 매우 뼈아픈 시간이기는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마만큼 압축적으로 정말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왜냐하면 위로도 많이 갔다 아래로도 많이 음. 가서 그런 상황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솔직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에 맞는 투자를 이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 주식 쪽에 성향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또 이게 주식이 장기간으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좀 낙관적인 분들이 장기 성과가 좋은 면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폭은 제한적이지만 상승은 뭐 얼마 갈지 모르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은 정광욱 86번가 대표 모시고 2023년 시장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검은 토끼가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다산 풍요로움을 상징하고요. 또
지혜를 검은색은 상징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또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86번가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해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